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뛰고 있는 정치인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는지 한번 볼 텐데 먼저요. 야, 아무래도 윤 대표님, 예. 제가 이 명단만 놓고 보니까 굵직굵직한 인물 다 뛰는데 아무래도 제일 내년에 지방선거 중에 제일 관심사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 그렇죠. 네. 뭐 서울시장이 뭐 거의 뭐 절반이라고 하면 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럴 정도로 서울시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를 박원순 시장이 3선 뭐 또 나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계속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을 부산시장 차출론 또 국회의원 차출론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왜 자꾸 나오겠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박원순 시장 그만하고 내가 좀 하고 싶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과격 발언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눈에 좀 들게 해서 네. 서울시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각을 좀 그 야권하고 많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가 제일 관건인데 네. 그 박원순 시장 대항마로 또 황교안 또 전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도 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 또 나온다니까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했지요. 뭐라 그랬어요? 탄핵의 연장선으로 돼서 나오자마자 안 된다. 나오자마자 되나만 안 된다 해서 네. 굉장히 크게 디스를 했죠. 그래서 네. 홍준표 대표는 뭐 정치 신인이나 뭐 이런 사람만 중에 차출을 할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면은 여권에서 많이 나오면은 보수가 단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아직은 또 많지 않겠느냐 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다른 분들도 좀 뭐 여러분들이 또 뭐 민병도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좀 뭐 저기 또 저 여러 사람들이 문병호 국민당 의원이라든지 네. 문병호 그 인천이죠. 네. 그래서 저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그 바른정당 의원이라든지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네. 분들은 후보는 지금 한 20명 정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이 실장님. 네. 뭐 여당에서 그 추미애 대표 여성 시장을 노리는 추미애 대표가 이제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계속 좀 미적지근한 반응 보이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그렇대요. 나경원 의원을 혹시 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도전하셨지만 많이 또 실패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12월 달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끝나는 달입니다. 임기 끝나요? 12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지방선거나 총선 직전에 원내대표 사무총장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자리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이 또 못 해본 게 원내대표예요. 그러네요. 두 번 도전했다가 두 번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제가 알기에는 홍준표 대표의 이거 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라고 발언한 게 어느 분을 좀 점 찍으신 것 같아요. 누굴까요? 일단 나이가 젊다. 아하. 그리고 사실은 이 친박계는 아니다. 친박이나 친이계 이런 것을 좀 독립돼 있는 사람. 왜냐하면 친이계를 만약에 했다가 하면 또 친박계에서 뭐라 그럴 거고 친박계를 했다 그러면 또 이게 친박천사 안 됐다 그럴 테고. 네. 그러니까 아예 이런 논쟁에서 좀 벗어나는 분. 뭐 여기 써져 있는 분 중에 한 분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분을 지금 내심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지금 정가의 이 소문입니다. 최 교수님. 예.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전당대회 때 이제 그런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이 당이 뭐 부르면 예. 서울시장도 해볼 의사가 있다. 그랬었죠. 잠깐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도 혹시 그 마음이 지금 당대표입니다만 예. 그 마음이 변치 않을까? 내가 서울시장을 통해서 일단 중간다리격으로 서울시장 한 다음에 다음 대선을 노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런 마음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상황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세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호남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전남도지사나 아니면 시장 같은 광주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상당히 수성하기가. 네네. 광주시장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윤장현 현 시장이 안철수 계로 분류가 됐었죠. 지금은 그냥 민주당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임종석 실장이 나간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이 과연 마땅한 대항마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막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도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 나오는 얘기가 박지원 전 대표 출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 의미 있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려면 서울시장과 전남도지사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국민의당이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않겠나. 그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결국 뭐 선거는 치러봐야 알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한 인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후보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만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에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를 전남도지사로 내보낼 가능성. 물론 이제 본인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상황상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충분히 거론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물론 이제 여당이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만 조 변호사님, 국민의당이 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기사회생을 하려면 못해도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3곳, 서울, 인천, 경기 3곳과 앞서 말씀 주신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전남도지사, 조금 더 올라간다면 전라북도지사. 이 6군데 중에서는 뭔가 소기의 성과 갖고는 안 되죠.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지 국민의당이 전반적으로 기사회생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선거 때 돌풍을 일으켰던 그 지역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상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성적을 거둬야 된다고 지금 본인들도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박지원 전 대표도 생각하고 있는 전남도지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남도지사 관련된 그 전남도지사라는 직책은 전남 호남 출신의 정치인들의 뭐 성지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자리고 실제로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정치 생활을 도지사로 끝내고 싶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남 전체에서는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전라남 도지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또 반등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체장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 좀 영향이 덜한가요?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영향력, 이게 개인 인물 선호도가 굉장히 크죠. 이른바 개인기가 좀 필요하군요. 그렇죠. 개인적인 이미지, 브랜드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도 국민의당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 뭐 안철수 대표를 뭐 부산시장, 손학규 전 대표를 뭐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는 뭐 천정배, 뭐 또 박주선 의원은 또 광주 이런 식으로 거물급 정치인들이 쫙 간다고는 하지만 약간 참신성 면에서는 뭔가 약간 조금 뭔가 2%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많이 개인적인 브랜드로는 많이 나가지만 또 기관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던 분들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또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런 분들도 또 도백이나 시장만 갖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느냐. 차기 대선에 나가는데 서울시장하고 충남지사 자리만 나는 유지하는 것만 갖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라. 저는 제가 만약에 대권 도전을 한다면은 차라리 지금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포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이쪽으로 나가서 새로운 시험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저는 좀 이런 과감한 도전 정신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실장님, 여당 얘기 안 하면 국민의당만 얘기하면 여당이 서운할 것 같으니까 여당 쪽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당에서의 서울시장 예비 경선, 후보 경선이 오히려 이 본선보다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럴 겁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두 파로 나뉘어서 지금 윤 대표님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바로 지난번에 대통령 경선에 나갔을 때 왜 우리가 실패를 했나? 바로 이 당원들 비롯한 이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 사실은 뭐 기동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박원순 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거의 없는 네.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네. 그러면 이게 이 여의도 정치를 전혀 모르면 대통령으로서 가는 길이 어렵겠구나 하는 파가 하나 있고 한쪽은 이제 시민단체 출신들 주로 네.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4년 동안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장으로서 하는 거를 업적을 남겨야만 그것으로서 또다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파의 어떤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어쨌든 후자가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힌 상황 속에서 이재명 시장도 사실은 이게 박원순 시장이 정가로 가면 자기가 서울시장 해봐야지. 이랬다가 아예 이제 경기도로 이제 마음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상수가 돼버렸어요. 박원순 시장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니까 그 안에서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추미애 대표도 대통령으로 그냥 가는 게 어떠냐. 서울시장으로 나가지 말고 뭐 이런 생각을 또 내부에서 좀 갖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시장을 계속 3선에 도전하겠다 하면서부터 지형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타천으로 가는 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 자신의 속내를 좀 바꾸시는 부분. 그런 와중에서 그나마 계속 하시겠다는 분은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특히 이제 좀 눈여겨볼 분이 저는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이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을까. 근접했다는 거는 출마 의사에 근접해 있지 않나. 본인이 사실 결정적으로 사실은 탈당하지 않았어요. 원래 탈당파였거든요. 그랬었죠. 탈당파로 네. 제일 많이 분류돼 그랬었죠. 있었고 네네.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또 박지원 의원하고 온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남매. 박남매. 네. 근데 박준 의원도 탈당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사실 고민을 하다가 이 당에 남겠소 네. 하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 당에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겠다. 그 할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지금 사실 주류가 아니잖아요. 자신은. 네. 주류가 아닌데 서울시장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경선을 이번에 치를 만큼 결전의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준명 교수님 네. 이른바 서울시장 자리 관련해서 디펜딩 챔피언인 지금 2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이 3선 도전의 욕심을 쉽게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선 시장 중에 서울시장 민선 체제 중에 3선 연임한 사람이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그리고 그렇죠. 대선도 훌쩍 멀리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서울시장 3선을 찍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분석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시장을 마치고 나서든 아니면 중간에 만약에 그게 비난이 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꿈을 좀 키우기 위해서 중앙정치인들은 나설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바로 그만두고 정계로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를 본인이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가서 민주당 내에서 개파도 거의 없으시고 지지하는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혈혈단신 들어가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이제 3선을 하시게 되면 3선한 이후에 중앙 무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본인의 팔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큰 물에 가서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서울시장이 행정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겠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정치적인 역량도 키우는 기회로 세 번째 서울시장 민선 3기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결국 본인의 대선 가도라든지 본인만의 대선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그걸 이루는데 중요한 루트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두관 지금 의원이지만 김두관 의원이 예전에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이제 야인이 됐을 때 국회에 와서 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가 속한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국회 귀빈회관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제가 취재 갔었는데 그런 첫마디 그거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군수 이 지사까지 다 해봤지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하면서 이른바 배지 국회의원들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정말로 박원순 시장 재선까지 해봤으니까 나도 이제 좀 배지를 달아보자. 혹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배지 자체가 탐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을 다 주셨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그 최종 목적지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네. 뭐 안희정 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기보다 그 정치적 당내 장악력을 넓혀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배지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 더 낫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그 또 한 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경선에서 당내 장악력 때문에 밀렸다라고 생각을 많이 패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다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기하더라도 당내 장악을 위해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진짜 이 지방선거가 지금이 10월이죠. 10월이니까 한 7개월, 8개월 남았었는데 7, 8개월이요. 지방선거를 노리는 이 현직 정치인들한테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분들은 후보는 지금 한 20명 정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실장님. 네. 뭐 여당에서 그 추미애 대표 여성 시장을 노리는 추미애 대표가 이제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계속 좀 미적지근한 반응 보이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그렇대요. 나경원 의원을 혹시 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셨지만 많이 또 실패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12월 달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끝나는 달입니다. 임기 끝나요? 12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지방선거나 총선 직전에 원내대표 사무총장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자리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이 또 못 해본 게 원내대표예요. 그러네요. 두 번 도전했다가 두 번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제가 알기에는 홍준표 대표의 이거 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라고 발언한 게 어느 분을 좀 점찍으신 것 같아요. 누굴까요? 일단 나이가 젊다. 아하. 그리고 사실은 이 친박계는 아니다. 친박이나 친이계 이런 것을 좀 독립돼 있는 사람. 왜냐하면 친이계를 만약에 했다가 하면 또 친박계에서 뭐라 그럴 거고 친박계를 했다 그러면 또 이게 친박천사 안 됐다 그럴 테고. 네. 그러니까 아예 이런 논쟁에서 좀 벗어나는 분. 뭐 여기 써져 있는 분 중에 한 분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분을 지금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정가의 이 소문입니다. 최 교수님. 예.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전당대회 때 이제 그런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이 당이 뭐 부르면 서울시장도 해볼 의사가 있다. 그랬었죠. 잠깐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도 혹시 그 마음이 지금 당대표입니다만 그 마음이 변치 않을까? 내가 서울시장을 통해서 일단 중간다리격으로 서울시장 한 다음에 다음 대선을 노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런 마음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상황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세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호남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전남도지사나 아니면 시장 같은 광주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상당히 수성하기가. 광주시장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윤장현 현 시장이 안철수 계로 분류가 됐었죠. 지금은 그냥 민주당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임종석 실장이 나간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이 과연 마땅한 대항마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도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 나오는 얘기가 박지원 전 대표 출마. 그 야권하고 많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가 제일 관건인데 그 박원순 시장 대항마로 또 황교안 또 전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또 나온다니까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했지요. 뭐라 그랬어요? 탄핵의 연장선으로 돼서 나오자마자 안 된다. 나오자마자 되나만 안 된다 해서 굉장히 크게 디스를 했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정치 신인이나 이런 사람만 중에 차출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면은
여권에서 많이 나오면은 보수가 단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아직은 또 많지 않겠느냐 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다른 분들도 좀 뭐 여러분들이 또 뭐 민병도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또 뭐 저기 또 저 여러 사람들이 문병호 국민당 의원이라든지 네. 문병호 그 인천이죠. 네. 그래서 저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그 바른정당 의원이라든지 뭐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뛰고 있는 정치인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는지 한번 볼 텐데, 먼저요, 아무래도 윤 대표님, 예. 제가 이 명단만 놓고 보니까 굵직굵직한 인물 다 뛰는데, 아무래도 제일 내년에 지방선거 중에 제일 관심사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 그렇죠. 네. 뭐 서울시장이 뭐 거의 뭐 절반이라고 하면 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럴 정도로 서울시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를 박원순 시장이 3선 뭐 또 나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계속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을 부산시장 차출론 또 국회의원 차출론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왜 자꾸 나오겠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박원순 시장 그만하고 내가 좀 하고 싶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과격 발언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눈에 좀 들게 해서 네. 서울시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각을 좀